네, 오늘은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산화와 환원이란 게 정말 많이 나오죠. 즉,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됐다, 환원이 됐다 하는 거는 산소나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물 분자를 가지고요. H2O죠. 물 분자를 가지고 제가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게 이렇게 H2O에 물 분자가 있는데요. 물 분자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산소가 있고 양쪽으로 수소가 이렇게 연결이 된 구조죠. 연결이 됐다는 거는 산소와 수소 사이에 이런 공유결합이 있다는 건데요. 이 공유결합에는 전자들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각의 원소들마다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원소들마다 전자를 당기는 그 힘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전자를 당기는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물 분자는요, 산소랑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이 가운데 있는 전자를 산소가 더 잘 당깁니다. 산소가 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전자를 당기는 힘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합을 구성하는 전자들이요, 이 산소와 수소의 정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센 산소 쪽으로 이렇게 더 치우쳐서, 전자들이 산소 쪽으로 더 치우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이 원소들마다 애초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다르다. 산소 같은 분자는 굉장히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고요. 그래서 물 분자 구조를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요, 산소 쪽에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이런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게 일종의 약한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수소 쪽은 지금 전자를 상대적으로 산소 쪽에 뺏긴 거죠. 산소 쪽에 뺏겼으니까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물 분자 전체적으로는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산화환원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크다. 어떤 원자나 분자에 산소가 붙으면 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개념을 이용하면은 산화와 환원을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즉, 산화라는 거는 산소화랑 같은 말로 동의어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산화, 옥시데이션은 산소화다.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글 내용을 바로 보면요. 산소화는요, 어떤 원자나 화합물이 산소를 얻거나, 자, 용어 그대로죠, 지금. 산소화된 거, 산소를 얻는 게 산화다. 자, 그리고 방금 전 물 분자를 통해서 제가 뭘 보여드렸죠? 산소는 전자를 되게 잘 당긴다 했죠? 전기음성도가 커서요. 그러면 산소랑 결합한 원래 그 분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지금? 수소나 전자를 잃고 있죠? 산소 쪽으로 전자가 당겨지니까 전자를 잃는 거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수소 또는 전자라고 돼 있는데요. 생물에서는 항상 수소랑 전자는요,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수소와 전자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 같이 이동한다. 자,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산소화란 말인데, 말 그대로 어떤 화합물이 산소를 얻는 산소화된 게 산화의 정의이기도 하고, 다른 정의로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전자는 산소 쪽으로 다 갈 거다. 그러니까 전자는 잃어버리는 거다. 또는 수소는 잃어버리는 거다. 자, 이게 산화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환원은요, 리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원은 산화랑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산화와 환원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서요. 자, 지금 정의를 보면은 다 똑같은데,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또 다른 정의는 수소나 전자는 얻는 거다. 자, 산화와 환원은 완전 반대 정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개념을 각각 따로따로 정의를 외우려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말들이 지금 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리기가 쉬우니까요. 자, 산화를 기준으로 먼저 정의를 그냥 외우시고요. 환원은 반대 개념이다. 산화 외운 거에서 반대로, 산소 반대로, 전자 반대로. 자, 이렇게 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를 한번 채워보면서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표에 이렇게 산화랑 환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둘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 했죠. 산화를 먼저 채워보면요. 산화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요. 산소화랑 같은 말이라 보면 되고요. 산소화, 전자를 굉장히 잘 당기는 전기음 성도가 큰 산소화 됐다는 거는 자, 그 화합물은 산소를 얻었다는 거죠. 산소랑 결합을 했다는 거고 산소랑 결합을 하면 전자들이 지금 다 산소 쪽으로 다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개념이다. 전자나 수소는 잃는다. 잃는 게 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거는 생물에서 항상 전자랑 수소는 항상 같이 다닌다. 전자나 수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같이 움직인다. 자, 다음 오른쪽에 환원을 채워보면요. 자, 산화랑 환원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고요. 산소 기준으로 반대니까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전자랑 수소는 얻는 거겠죠? 자,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요. 생물에서 환원이 갖는 의미가 따로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 환원이 됐다는 건요. 즉, 같은 말로 어떤 물질이 전자나 수소를 얻는다. 이거랑 같은 말이죠. 즉, 이게 생물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에너지가 높아졌다와 같은 말입니다. 즉, 고에너지 물질이 됐다는 거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전자를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물 분자에서도 봤듯이요. 어떤 물질에 전자가 새로 생겼다. 전자를 얻는다는 거는 새로운 결합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결합이 생겼다는 건 뭐죠? 단순한 물질에서 좀 더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환원이 됐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가 됐다는 거고요. 자, 반대로 산화를 보면요. 산화는 전자나 수소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생물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됐다는 거는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가 됐다. 이렇게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즉, 물질이 저에너지 상태가 됐다.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한마디로 같은 말로 결합이 끊어졌다는 거랑 같은 말이고요. 결합이 끊어지니까 고분자에서 저분자 상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졌다. 자, 이렇게 동의어처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됐다, 어떤 물질이 환원이 됐다는 거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려면요. 산화가 만약에 되려면 누군가가 다른 물질이 전자를 대신 받아줘야 된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A라는 물질 있죠? A라는 물질에 전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요. A는 지금 전자를 잃어버렸죠? 반응 전에 비해서 전자를 잃어버렸다. 자, 전자를 잃어버린 거를 정의상 뭐라고 했죠? 산화죠? A는 산화가 된 거고요. 그럼 이렇게 A가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려면요. 그럼 이 전자가 허공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물질이, B라는 물질이 전자를 대신 받아준다. 그래서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를 지금 받아서 환원이 된 거죠. B는 환원이 됐다. 자, 이렇게요.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려면요. 항상 누군가 전자를 대신 받아줄 애가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물질 대사 파트 있죠? 이제 해당 과정이나 TCA 사이클 같은 이런 물질 대사 파트에 가면 잘 나오는데요. 항상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요. 어떤 분자가 산화가 되려면요. 항상 전자를 대신 받아줄 애가 존재한다는 거를 꼭 연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요.
A라는 물질은 지금 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A라는 물질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된 거고요. B라는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를 지금 반응을 하면서 받았으니까 환원이 된 거죠. 환원이 된 거니까 나중에 전자를 갖게 됐으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됐다. 처음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였고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높은 환원 상태가 됐다. 자, 이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